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송희 씨, 우리가 지금 함께 방송한 지 네. 3주가 됐어요, 벌써. 그렇죠. 예, 제 얘기가 이제 주변에서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네. 제 주변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팬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 팬이 많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한 뼘 차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황현희 씨 재치가 너무 좋고, 그래요? 이 라디오를 듣는데 너무 편하다고. 그렇습니까? 네, 그건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북한에선 실제로를 실지로라고. 네네,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이제 두 번밖에 못 봤다. 그렇군요. 네, 많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분이 이제 단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송희 씨 귀엽다고 난리예요. 제가 네. 조금 귀엽긴 한데 정말인가요? 네. 제 친구들이 아마 구독자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주차가 들어가면서 슬슬 이제 감이 잡히니까요. 네. 열심히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의 크레센도. 네, 최근 우리 양돈 농가에 침통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청취자분들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피해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일에는 이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돼지 농가에서 국내 10번째 확진 판정이 나면서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확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 농가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대안책을 제시해 줄 분들을 한번 좀 한뼘 초도색에서 모셔봤는데요. 조충희 국방연구원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네. 예. 네, 저는 201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평안남도, 네. 평안남도에서 농촌경영위원회라는 이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서 수의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네. 지금은 구파모스라고 하는 네. 이제 농업축산 NGO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대부분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초대석에 모시면은 뭐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떨고 그러는 편인데 지금 이제 사태가 사태인지라 그렇죠.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오늘 국장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확히 어떤 전염병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그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1921년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의 이제 병리 수의학자 이제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렸는데요. 네. 바이러스성 출혈성 이제 열병입니다. 그래서 열나고 네. 보통 이제 돼지가 38.5도 체온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42도, 43도로 이제 열나면서 폐열 증상을 일으키고 이제 몸 안에서 이제 핏줄 모세 혈관이 다 터지면서 피가 빠지면서 이제 돼지가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은 이제 다른 과는 아니고 돼지과만 그러니까 돼지, 멧돼지 이렇게 이제 돼지과만 되고 사람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 거로. 사람한테 전염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인수공통성 질병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걸리면 돼지는 이제 거의 100% 이제 다 죽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국내, 그러니까 남한에 유입된 경로를 그렇죠. 좀 따져봐야겠잖아요. 송희 씨도 얘기 들었죠. 네. 예, 저는 이제 치사율 100%라고 음.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이런 DMZ 쪽, 네, 그쪽에 멧돼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예, 어제구제 이제 DMZ 네네. 구역 안에서 한 마리가 이제 발견됐고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이제 국방부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그 양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없는 걸로 네. 이제 음성 판정이 계속 나오다 한 마리가 지금 양성 판정이 네네네. 됐습니다. 와. 이게 이제 DMZ 구역에 있는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겁니다. 하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징이 중국에서 발병된 바이러스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바이러스로 이제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육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 그 조사는 되고 있지만 아직 확진은 안 됐어요. 확진은 안 되는데 발병 농가들의 이제 분포 특징이 거의 이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네. 이제 발병이 됐고 DMZ 근처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하고 연결된 강 하천, 임진강이라든지 임진강. 뭐 이런 이제 강 하천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강 하천 주변에 이제 또 그러니까 파주 발병이 쪽도 됐어요. 그렇고 예, 예. 남북 쪽 주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들, 객관적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또 북한이 현재 전국에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북한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도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뭐 평안북도 돼지가 좀 전멸했다. 뭐 이런 발표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국회 뭐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북한의 돼지 마리수가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다가 네.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소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죠. 벌써 그 5월 달에 이제 국제기구에다 보고를 했어요, 네네네. 북한이.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전에 그때는 이제 전국에 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그 농가들과 또 개인집에서 북한은 이제 개인부업 축산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이제 식량하고 바꿔먹느라고 돼지 키우는 집들이 꽤 되거든요. 네. 그 집 돼지는 다 전멸되지 않았겠는가. 와.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보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난 5월이죠. 국제수역사무국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을 알렸고, 근데 네. 이제 뭐 북한 현지 주민의 전원과 뭐 언론 동향 좀 참고해 볼 때 지난해 11월부터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에는 뭐 중국 쪽에서 온 그런 전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이 그 작년 5월에 국제 수의방역기구에 보고할 때 올해 5월 달에 25일 날 보고할 네. 때 자강도 우시군에서 이제 발병했다고 그 보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아무런 그 진행 정령도 없었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네. 2018년 12월 초에 이제 첫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봤을 때 북한의 노동신문은 정치신문이거든요. 맞아요. 이 노동신문이 일개 가축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특집 기사로 만들어서 내는 이런 그렇군요. 전례가 없어요. 그렇군요. 완전 예. 심각하네요. 그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3월 달에 또 냈어요. 아, 그래서 3월 달에 이거 낸 거 보고 저는 이제 무조건 이건 북한에서 발병이 됐다. 그래서 발병이 됐으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꽤. 뭐 네가 가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이제 예. 했는데 그게 5월 달에 이제 공식화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 한 6개월 이전에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 네. 3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전염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나 봅니다. 예, 관리하는 정도와 차단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축 관리 제도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집에서도 잡고 맞아요. 방역제도 개울에서도 예, 예. 잡고 맞아요. 강하에서도 잡고 바다에서도 잡고 뭐 다 아무 데서나 이제 잡을 수 있고 하고 그러네요. 이제 예.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는 우선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잡고 싶은 시간에 잡고 싶은 장소에서 잡아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도축을 해서 강에서 뭐 예를 들어 그 돼지를 씻긴다. 그러면 그 물이 그대로 임진각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제가 말씀이신 말하는 게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국장님 요즘 이 가축 질병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엄청나게 좀 큰 질병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협조가 좀 많이 이렇게 또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북한은 이런 가축 질병이 이렇게 생겨도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고 그 외밖에는 잘 모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있을 때도 일반 주민들은 네. 자기 돼지가 병에 걸려 죽어도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냥 죽는 맞아. 거예요. 저희 우리 집에서 이제 돼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돼지가 갑자기 열나서 죽은 거예요. 그런 네, 그리고 이제 경우가 새끼 있군요. 돼지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네. 북한에 이제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주사를 그 수의사분이 와서 주사를 놨어요. 양귀비 주사를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가 거의 돼지가 막 이렇게 다 죽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한테만 이야기하고 네. 주민들한테조차도 이야기를 안 해요. 세상에. 이게 왜냐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질병이 발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렇기 그들 때문에 사이에서는. 네.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는 체제의 비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사회주의 제도, 위대한 수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제도는 네. 시인과 같은 존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은 자기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이 아직 머릿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밖에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예, 맞죠.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네네. 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남쪽에서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맞아요. 된 것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데 북한 주민들이 절반 이상이 돼지를 키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송희 씨 어때요? 뭐 키웠었던 건가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돼지를 안 키우면 네. 어디서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 네. 이제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돼지 한 마리면은 1년 그 식량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집은 이제 집집마다 네. 다 돼지를 키워요. 중요한 자산이군요. 그러면. 네,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네. 북한에서 이제 유일하게 북한 군인들이 도둑질한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돼지를 도둑질합니다.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 축산이 이제 구조적으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국가가 관리하는 이제 공동축산, 국영축산이 있고, 그다음에 협동농장이 관리하는 협동농장 축산이 있습니다. 하고 개인 부업 축산이라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세 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90년대 이후에 경제난으로 식량사정 긴장하면서 곡물 사료를 위주로 하는 이제 돼지 축산업이 망했어요. 네네.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 한 마리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키우면 네. 한 100kg 정도 만들어서 내다 팔면 한 70달러 내지 80달러를 이제 오. 가져갈 수 있는데 네. 현재 북한 시장 가격으로 한 170kg, 네네. 180kg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하니까 이거면 이제 1년 식량이 되니까 그렇겠네요. 주민들이 네네. 기를 쓰고 이제 키워서 도시, 네. 뭐 아파트, 베란다, 부엌, 뭐 이제 어떤 집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 부엌에서 예, 키우고요. 네네네. 돼지하고 같이 사는 집도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예. 네, 맞아요. 진짜요? 돼지랑 같이 사는 집 있어요. 또 이런 네. 것도 좀 새로운 정보네요. 네, 정말입니다. 근데 그런 돼지가 돼지열병으로 이렇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처분되고 이렇게 좀 아파서 죽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주민들의 좀 슬픔도 좀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벌어서 물론 살아가기는 하지만 네. 이 돼지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꽤 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돈 얼마 안 들이고 뭐 두부도 만들어서 두부 찌꺼기, 네네. 술 찌꺼기, 그다음에 뭐 야채 산에서 풀도 네. 뜯어오고 남의 집 가서 뜸물 뜸을 받아다가 받아서 먹이고. 열심히 이제 몸놀려서 큰 투자 안 하고 그래도 1년 식량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올해 농사 안 됐지 돼지 그렇겠네요. 이렇게 됐지 하니까 네네. 참 이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 북쪽도 아까 살처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그렇게 돼지열병이 발견이 되면은 다 살처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리는 개인이 건가요? 알아서 다 먹습니다. 네. 아, 개인이 알아서 다 먹는다고요?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돼지고기 1kg에 10,000원 했다 이러면 한 이제 5,000원에서 뭐 4,000원 정도 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해요. 아,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약간 네네네네.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또 몰랐던 사실들을 또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확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유입됐을 거란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데 이 유입 가능성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도축을 아무 곳에서 하고 그 강물로 인해서 흘러 들어와서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경로가 있는 겁니까? 이제 보통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가 이제 야생 멧돼지, 잔반 사육,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 지역에 사람이 다니면서 균을 묻혀오는 경우 이게 세 가지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네네. 우리나라의 지금 농장들이 이걸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요. 완벽하게 관리가 잘 지키고 되고 있는데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면 북한에서 오염된 그 토양이나 사체들 이런 것들이 강을 따라 또 내려와서 우리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된 지역에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뭐 쥐가 다닌다든지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촉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송모도 이야기예요.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 송모도가 네. 다리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딸랑 돼지 2마리 있는 농장이거든요. 네. 어머.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사람도 안 들어갔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꼭 북한에서 들어왔다고 확신하기는 그렇지만 네. 가능성이 큰 것만큼 이쪽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의 수밖에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강화도 뭐 성모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맞아요. 안타까운 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계속 또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북한으로부터 가축 전염병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데 네네. 예방을 위해서라도 어떤 뭐 전염병이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또 어떤 전염병들이 있습니까? 북한에 이제 돼지와 관련해서는 뭐 각종 전염병이 많은데 돼지 페스트라는 게 있어요. 돼지 페스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돼지 콜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네. 이것도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만큼은 아니지만 그 일정한 정도 이제 감기처럼 앓다가 죽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아마 그 돼지 페스트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송희 씨가 키웠던.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제역. 구제역이 이제 네. 뭐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 북한에서도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예, 구제역 있고 그다음에 뭐 토끼 같은 거는 뭐 토끼 질병의 토끼 콕시디움이라든지 네. 네. 뭐 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죠. 그 병명을 다 쭉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네. 닭, 어리, 뭐 돼지, 소, 네. 뭐 이런 쪽에서 각종 전염병들이 이제 많이 그 창궐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좀 약품이 부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구제역도 이제 북한에서도 발생하는 예. 그런 저류독감도 일이죠. 이제 예. 발생하고 있고. 저류독감도 있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저류독감 발생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국경 쪽을 완전 이렇게 그 봉쇄를 했댔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그 중국 쪽에서 이런 이 닭들이 좀 싼 값에 그 밀수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막아라. 그리고 밀수꾼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받지 말아라. 이런 이제 선전포고 같은 게 한번 내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류독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런 병들이 이제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축산업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A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뭐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다 이런 전염병 관련된 게 넘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축산 자체가 우전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곡물이 부족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농사 지어서 돼지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라든지 대도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에다 씁니다. 네. 이것들이 그저 보통 구체적이는 하지만 한 40%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축산은 곡물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잔반 사육을 위주로 해요. 네네. 근데 이 북한 시장에서 돌아가는 축산식품이라든가 식품의 60-70%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죠. 네. 그러네요. 예. 그 잔반 같은 거는 이제 중국 이제 뭐 그런 음식물 남은 것을 이제 돼지에게 먹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소세지 먹다가 마지막에 그렇구나. 먹기 싫어서 한 점 예. 남길 수도 있고 뭐 네네네. 그런 사람이 많지는 맞아요. 않지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 두부 찌꺼기나 술 찌꺼기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근데 이제 석탄이나 이런 거 부족하니까 네.
사실 끓여서 먹이면 또 괜찮은데 네. 그냥 생으로. 뚜물에서 커서 이제 잘 아시니라 불을 펴서 해야 되니까. 생으로 그냥 보주면 네. 돼지도 배고프니까 북한 먹죠. 돼지들이 예, 예. 불쌍해요. 불쌍하죠. 엉덩이가 빼쪽한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 들어보니까 돼지가 아니네요. 예, 예. 많이 잘 못 먹으니까. 그쪽 네, 돼지들은. 세상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처음부터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그 발병이 된 이상 네네. 그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또 그렇죠. 인체에 유해한지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사람한테 직결되는 피해가 혹시나 있을 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예. 이제 없다는 것이 네. 과학적으로 밝혀졌고요. 아, 그래, 네. 다행이네요. 예,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살지 못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많이 섭취하는 거는 이제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이제 섭취를 맞아요. 안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네. 예, 예.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우리 양돈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네.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가서 무조건 삼겹살에다가 네,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전 어제 먹었어요. 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우리나라도 대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가 좀 중요합니다. 이 한반도의 축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이 초동 대응을 꽤 잘하고 있어요. 네네. 잘하고 있고 지금 하는 방식에서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일단 여기 병에 걸리면 다 이제 망하니까 그렇죠. 살처분 농가들이 되니까. 협력을 잘 해줘야 되고요. 네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착돼서 바이러스가 토착화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유럽 쪽에서도 이스파냐나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서도 30년, 40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북이 협력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협력을 네네. 해서 서로 네네네. 이제 뭐 군사분계선 이제 비무장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 국경까지 나가고 그 북한의 전체 어용구역들을 해소하고 그래서 남북이 협력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이제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네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이제 지난 정부보다는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북한도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좀 너무 숨기려만 하지 말고 그렇죠. 협력을 통해서 네. 서로 좀 이 방안을 좀 헤쳐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은 네. 또 이렇게 알려야만이 또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남북 간의 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루빨리 조금 좀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바라고요. 하루빨리 우리나라 양동산업이 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의 한뼘 뉴스의 황현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에는 저 황현희가 매의 눈을 지켜본 탈북민들의 삶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취재를 함께한 한송희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한 기자. 네, 한송희 기자입니다. 네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해오셨습니까? 오늘은 남조선 동무들의 대책 없는 미제의 사랑에 대한 취재를 했습니다. 대책 없는 미제의 사랑이라고요? 네네. 미제라고 하면 그 미국산 제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나만이 미국이랑 한 편 먹고 항상
북한을 괴롭힌다는 사상 교육을 철저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한편 먹고 북한을 괴롭히고 있다. 네. 뭐 이런 교육을 받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 그거 다 헛소리고 네네. 북한 체력인 거 다 안다 치지만 그렇죠. 막상 남한에 와보니 남한 사람들이 미국 좋아하는 거 다 헛소리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 남한 사람들이 미국을 다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은 다 그냥 뭐 마냥 헛소리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근거한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음. 아니 음식점 가서 주문하면 우리 얘기 다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1번 테이블에 스파게티 2개 땡큐 막 이러고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그거는 뭐 무슨 말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냥 아 뭐- 됐고 예. 일단 무슨 커피숍에만 가도 네.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죠? 네, 아이스, 카페, 뭐 프라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뭐 바닐라, 헛초코, 핫초코. 아무튼 말이 너무 힘들어요. 흐초코는 뭡니까? 흐초코. 예. 아니, 여기가 한국입니까? 아니면은 미국입니까? 그거는 커피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서양에서 들어왔고 또 자세히 보면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입니다. 예? 시오, 변명 예. 그만하시라요. 네, 되시오. 예, 되시오라뇨 지금 우리 선배 기자한테 지금 무슨 말? 예, 아유, 참.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다 그게 프랑스어고 영어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예, 한승 기자. 아니, 예.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또 뭐가 아, 있어요? 무슨 옷에 죄다 그렇게 영어 글만 그렇게 많아요? 어. 그리고 겉옷, 속옷 할 거 없이 이거 뭐 남조선에서 영어 없는 옷을 입으려면 말가 벗고 다녀야 한단 말입니다. 네네, 저 빨개 벗는 것까지 나오는 건 좀 그래요. 예, 좀 진정 좀 해주시고요. 한승 기자 좀 자중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 한편 뉴스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빨개 벗는 소리 나고. 예, 예. 아, 그 말 잘했습니다. 어디 예, 한번 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러다 한성희 기자, 네, 뒤집어질 판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현희의 한편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남남북녀. 남쪽은 남자가 잘생겼고, 북쪽은 여자가 잘생겼다. 왜 한송이는 이 정도밖에 안 예쁜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취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뭐라고요? 아니, 이 정도 남남북녀 증명판이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네, 참.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오미 스캇의 스피치레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황현희 한편 뉴스 남한 사람들의 그 미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어떠세요? 한송이 씨 좀 너무 이제 영어도 많이 쓰고 처음에 네. 오셨을 때 그렇게 좀 느끼셨나요, 진짜로? 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드라마만 보면은 네네. 뭐 이제 뭐 그 사장님 아들이 항상 외국에 뭐 유학 갔다 오는 맞아요. 이런 것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리고 저는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이야기요? 북한은 이렇게 이제 남조선은 워낙에 발전돼 있는 나라라서 오. 컴퓨터를 모르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아 저는 그게 설마 뭐 무슨 그러겠니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그 이제 자물쇠라던가 이게 다 전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커피숍에 딱 들어갔을 때 네. 무슨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저는 네.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조금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영어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네네. 이제 신식 이제 기술들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거의 다 이제 기계와 연관이 돼 네네. 있으니까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긴 했겠네요. 처음에는 송이 씨 불편한데 입장에서. 지금은 또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저한테 익숙이 되다 보니까 되게 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뭐랄까 한국이 미국 편을 너무 좋아한다, 네. 편을 든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사상 교육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구가 좀 생각이 나요? 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항상 북한은 이제 6월부터 7월까지는 네. 반미투쟁의 월간이에요. 반미투쟁의 월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오. 그래서 항상 미제 승냥이들을 뭐 타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전 학교에서 구호처럼 외치거든요. 미제를 타도하라. 네네. 뭐 약간 그리고 이런. 이제 네. 그 남조선 괴뢰 도당들은 미제 승냥이를 등에 업고 날뛰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북한에서만 듣던 이런 배우던 네. 이런 그 사상 교육이라서 뭐 그렇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러네, 조금 진짜. 다르긴 예. 하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애 뒤에 있으면 너 개밌고 까불지 마라. 약간 이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네. 미국의 승냥이 뒤에서 까불지 마라. 약간 네, 이런. 맞아요. 이런 느낌이 네, 있군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영어를 많이 쓰는 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했나요? 영어를 왜냐면 북한에서 거의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써요. 그렇죠. 거의 다 네. 조선말이라고 하죠. 네네네. 조선말로 쓰니까. 순수 한글을 한글만 쓰죠. 네네, 예, 순수 예. 한글을 쓰는데 네네. 일단은 저는 너무 놀란 게
뭐 이제 소개팅, 뭐 미팅, 북한은 이제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어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뭐 소개팅 이런 거 한다. 그럼 그 소개팅이란 건 뭐지? 미팅한다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늘상 저 이제 그 같이 온 그런 그 언니들한테 너 요즘 뭐 하니 이러면 나는 미팅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조금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너 너무 너무 모른다. 밖에 좀 나 돌아다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뜻을 하나하나 알게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내가 실수를 많이 했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저희야 평상시에 이제 계속 쓰고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네. 아예 안 쓰던 분들이 오셔서 그 네.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네. 미국 문화에 많이 조금 물들어 있다. 정말 뿌리 깊게 내려와 있다. 미국 문화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 네. 북한에서 이제 그 노란색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노란색을 여기서는 옐로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오렌지빛 색을 북한에서는 이제 블로라라고 하거든요. 블로라요? 약간 붉은색 비슷한 오. 약간 붉은색이 나면서 노란기가 있다고 해서 블로라라고 해요. 블로라서 이름 이쁘네요. 네네. 예. 그래서 블로라라고 이제 이런 근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남한에서는 오렌지라고 그러고 오렌지 네네. 색깔이라고 그래서 저는 하고. 오렌지라고 예. 해서 오렌지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네요. 약간 그런 단어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근데 북한은 길동무라고 하거든요. 길동무. 내비게이션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오. 길동무라고 해요. 길동무. 근데 어떻게 보면 길동무로 하는 것도 되게 더 친근감 느껴지고. 그렇죠.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여기 또 이제 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이제 통보문. 통보문? 네. 메시지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남자친구한테 야, 니한테 지금 통보했는데 지금 니 내 말 씹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야, 내가 지금 거거든요. 너한테 문자 보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지금 통보했는데. 네. 약간 이렇게 나오는군요.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 안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북한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양한 뭐 단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뭐 우회전, 뭐 좌회전 이런 거 좌회전, 하잖아요. 우회전. 네, 네.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우리는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간 지시하는 말투가 좀 많은가 북한은 봐요. 100% 다 지시하는 말투예요. 오른쪽, 왼쪽. 네. 좌회전하세요. 오른쪽 하세요. 약간 네.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차를 몰다가 우회전 알아 해가지고 우회전을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헷갈렸던 그런 네.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해요? TV 같은 거는 영어잖아요.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 근데 이거는 뭐 한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북한에서 어떻게 불러요? 북한에서는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해요. 그럼 영어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건 네. 영어라고 안 해요. 그건 영어로가 네네. 안 하고 그냥 네네. 대명사가 됐군요. 네네, 텔레비전.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전 드라마가 무슨 소시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네. 연속극. 연속극. 네네. 저희도 연속극이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썼어요. 일일 그래요? 연속극. 그렇구나. 수목극, 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뭐 미니 시리즈 이렇게 미니 하더라고요. 시리즈. 맞아. 그런 그래서 말도 그게 많이 쓰죠.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니,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영어로 쓰는 명칭이 많은데. 그렇죠. 컴퓨터는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 예.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 약간 그 영국식 발음을 써요. 그리고 핸드폰은 예. 북한에서 예. 이제 손전화기. 손전화기. 네. 또 그런 식으로 발음을 니네 하는군요. 손전화기 얼마 주고 샀니?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같으면서도 그런 영어의 표현도 약간 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예, 하고. 좀 달라요. 예. 북한은 약간 영국식 영어를 많이 쓰고 우리 한국은 약간 이게 이제 미국식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또 그 미국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북한과 미국이 또 대화를 또 하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좀 잘 좀 대화가 돼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준비 단계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딱 보고서 이거 너무 좋다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실속이 그렇죠. 없어요. 네네네. 이번만큼은 좀 실속 있는 그런 회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또 송희 씨 때문에 또 네. 하나 배워갑니다. 또 드라마, 뭐 네, 연속극 네. 이런 거 이 코너 너무 좋아요. 저한테서 많이 배우죠? 전 정말 많이 배워요. 예. 앞으로도 좀 많이 가르쳐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끝곡은 허각과 정은지의 이제 그만 싸우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요.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